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 이후 공식 석상에 나선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해 투명하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팀 감독직 수락 당시에 협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국회 현안 질의에서 본인이 알게 된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서 본인 역시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협회 측의 적극적인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에 있을 월드컵 3차 예선 최종 예선의 일정에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결장한 주장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한 최신 상황을 전달하면서 2년 뒤에 있을 본선까지 감안해서 무리를 시키지 않겠다며 결장 시에 플랜 B까지 이미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10월 월드컵 예선전 운영 방안 및 새로운 대표팀 선수단의 변화 이유, 또 협회를 향한 발언까지 풀버전으로 이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월 월드컵 예선 일정은 어떻게 본다면 최종 예선으로 불리는 이번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의 일정으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지난 9월에 팔레스타인과 비기고 오만 원정을 이기면서 1승 1무 승점 4점인데 나란히 승점 4점으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죠. 10월 10일에 요르단 원정을 치르고 10월 15일에 이라크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요르단은 바로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4강에서 탈락시키며 준우승을 차지한 최근 서아시아의 새로운 강자이고 이라크 역시 전통의 강호입니다. 서아시아의 강호로서 아시안컵 우승을 또 했던 커리어가 있고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일본을 꺾기도 했던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 바로 우리 대표팀 감독직 후보로 면접을 보기도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국, 요르단, 이라크 이 세 팀이 두 개의 직행 티켓을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과정 속에 이 두 팀과의 경기입니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발표한 자신의 두 번째 명단에는 무려 7명의 선수가 바뀌었는데요. 명단부터 살펴보면 골키퍼 포지션에 부상에서 회복한 김승규 선수가 복귀를 했고 조현우, 김준홍 선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비라인은 김민재, 서령우, 이명재, 이한범, 정승현, 조유민, 황문기 선수는 그대로 선발이 됐지만 김주성, 박민규 선수가 각각 센터백과 레프트백 포지션에 새롭게 선발이 됐고요.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박용우, 손흥민, 엄지성, 이강인, 이동경,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선수가 자리를 유지했고 새로이 발탁된 선수는 권혁규, 배준호, 백승호 선수입니다. 또 공격수 포지션에는 오세훈, 주민규 선수가 그대로 뽑힌 가운데 추가적으로 행크의 오현규 선수가 최근 벨기에 리그 연속골 행진 속에 복귀를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대표팀에서 빠진 선수는 골키퍼 송범근, 수비수 김영권, 왼쪽 풀백 최우진, 오른쪽 풀백 황재원, 그리고 공격수 양민혁, 미드필더 큰정우영, 정호연 이런 선수들이 빠지게 된 것인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번 10월 월드컵 경기가 월드컵 본선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기라면서 상대 역시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좋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선발한 선수들은 9월에 있던 경기들을 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서 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보완했는가 또 어떤 점들을 중점을 뒀는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큰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이 나오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설명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를 직접 소통을 했다. 즉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 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뛸 수 없는 몸 상태였다라고 밝힌 것이죠. 다만 지금 본인이 느끼는 것은 부상 부위에 조금씩 호전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토트넘이 대표팀 소집 일정까지 남은 경기가 있다 보니까 남은 토트넘의 경기를 출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표팀 경기도 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을 유지하지만 출전하지 못하게 되고 끝내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부르지 않고 치료를 하고 휴식을 하는 상황, 다른 선수를 대체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후에 토트넘의 일정을 복귀를 해서 경기를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은 이번 10월의 일정 속에 굳이 부상 위험을 또 한 번 안기면서 갓 회복한 상태에서 무리시켜서 또 다치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정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컨디션적인 측면 또 체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2016년에 우리가 본선에 가게 된다고 하면
본선에서, 즉 2년 뒤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이는지 또한 굉장히 우리 대표팀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무리하게 쓰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클럽인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본인 그리고 협회 이렇게 함께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번 10월 일정은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책임지고 거의 풀타임을 뛰어왔던 지금까지의 운영과는 다르게 손흥민 선수를 최소한으로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아예 부르지 않을 가능성을 밝힌 것인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 본인과 소통을 했다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거의 뛰겠다라는 입장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도 손흥민 선수 본인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장에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줬고 또 많은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바라고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무리해서 선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흥민 선수가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 경기를 치러보고 정말 빡빡한 일정이잖아요. 유럽파도 많고 또 한 번의 일정 안에 서아시아와 또 한국, 동아시아를 오가는 일정들 속에서 훈련 기간도 짧다 보니까 선수들의 회복 능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했어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전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9월 경기를 생각했을 때 그 경기를 통해 10월 명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완하고자 했던 것들은 선수들의 회복 능력이었다고 했는데요. 거의 하루 이틀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가게 됐는데 회복 능력이 조금 좋은 수준에 가지 못했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다. 게다가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러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피로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뀐 선수들이 모든 포지션에 있던 것인데요.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중에서 우선은 대체적으로 소속팀에서 70분 이상을 다 꾸준히 뛴 선수들이다. 즉 소속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유일하게 황희찬 선수만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울버햄튼에서 최근 황희찬 선수가 주전 경기에서 밀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홍명보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뽑은 것은 대표팀이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소속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새로운 선수를 뽑아서 그 선수에게 새로운 대표팀의 경력을 만들어주는, 지금 팀에서 잘하는 선수를 뽑는 것도 있지만 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선수, 또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소속팀에 가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지난 5만전에 특히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 또 그 당시 팀적으로 전술적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소속팀에서는 많이 뛰지 못했지만 선발을 했다. 물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기의 활용도를 좀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딱 황희찬 선수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또 뛰기 어려운 상태에서 거의 명확한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원이 되겠죠. 게다가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중에서 새로운 얼굴들은 대부분 젊고 또 체력이 좋고 여러모로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이에요.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현규 선수가 들어왔는데 오현규 선수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지금 행크에서 선발로 많이 뛰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갖춰져 있고 또 의욕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배준호 선수가 지난 9월에 빠졌던 것은 부상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이 나왔었죠. 그래서 부상 이슈를 털어내고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역시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또 미래 자원으로서 선발이 됐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버밍엄 시티가 잉글랜드 3부 리그로 강등이 됐지만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팀에서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현재 대표팀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또 새로운 스타일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권혁규 선수가 최초 발탁이 됐는데 큰 키, 거의 190에 가까운 키에 빌드업 능력도 좋고 또 공중볼 장악이라든지 후방 커버까지 가능한 자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팀 플레이의 색깔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의미 있는 발탁이 아닐까. 큰 정우영 선수가 여전히 존재감이 있는 상태이지만 분명히 체력적으로나 또 신체 능력적으로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속도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좀 젊은 피로서 권혁규 선수를 선발을 했고 박용호 선수가 아마도 대표팀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먼저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권혁규 선수에게 출전 시간이 많이 보여줄 수 없더라도 장기적인 생각에서 또 권혁규 선수를 새로 뽑았고요. 수비 라인에는 김영권 선수가 빠지면서 분명히 김영권 선수가 지난 9월에는 노련미는 분명히 있겠지만 신체적인 면 역시 뒷공간을 커버하는 개인 대인 방어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왼쪽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김주성 선수를 새 얼굴로 뽑으면서 결국은 김민재 선수를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쓰면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조유민, 정승현, 이한범 등 젊은 선수들을 좀 많이 그대로 유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본래도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항상 넘버원이었던 김승규 선수가 돌아온 것인데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대안에 대해 직접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 여러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 황희찬 선수도 있고 배준호 선수도 있고 또 이재성 선수도 그 자리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재성 선수가 왼발잡이로서 아예 왼쪽 측면 공격수를 맡아서 대표팀에서 경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런 포지션적 역할뿐만이 아니라 주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또 본인이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인 점으로서 상대 수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 포지션에 대체 선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요르단, 이라크를 이길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점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 오지 못하게 됐을 때 대체 선수를 어떻게 발탁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황희찬, 배준호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재성 선수까지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뭐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 문제라든지 혹은 배준호 선수가 아직 어리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이재성 선수가 그 자리를 맡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발탁을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그 윙 포워드가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 내지 중앙 미드필드를 대체 발탁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아쉽게 탈락했던 9월 명단에 들었던 미드필드 자원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저울질을 하다가 기회를 잡지 못한 미드필드 자원이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정호연 선수라든지 마인츠의 홍현석 선수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번에 빠진 양미혁 선수는 사실 엄지성 선수라든지 황희찬, 배준호, 심지어 오형규 선수까지도 측면을 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형규 선수가 아예 이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맡으면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의 자원은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미드필드 라인의 뎁스가 더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추가 발탁이 이루어질 경우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하차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 공격형 미드필드 자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서 사실 주민규 선수가 분명히 좋은 골을 넣긴 했지만 속도의 문제를 좀 겪으면서 이제는 대표팀에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새로운 스트라이커의 선발을 점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게 그라스호퍼의 이영준 선수였는데 이영준 선수가 선발되지 못한 가운데 오현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이현규 선수와 오현규 선수를 두고 나란히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우선 기존의 주민규, 오세훈 선수를 모두 선발을 한 것은 지난 9월 명단 당시에 9월 경기에서 경기 내용적으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고 또 득점도 했다. 위협적인 찬스도 만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둘을 유지하면서 새로 한 명의 스트라이커를 추가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이영준 선수도 계속 득점을 하고 있고 실제로 포르투갈 코치를 현지에 보내서 경기도 보고 또 선수와 미팅까지 진행을 하면서 거의 이제 선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다만 이제 현 스쿼드 안에서 또 오형규 선수도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영준 선수와 오세훈 선수가 스타일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에 있어서 마무리가 좋은 베테랑인 주민규 그리고 장신 공격수로서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오세훈 그리고 측면과 전방을 오가는 윙포워드 성향의 활동량과 역동성을 갖고 있는 오현규 좀 다양한 스타일을 두기 위해서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출전이 많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에 또 굉장히 좋은 결정력과 득점력을 보였기 때문에 오형규 선수가 이영준 선수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선발했다기보다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요르단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자원 두 명을 놓는다면 사실 오세훈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영준 선수를 투입하는 상황이 나오기 어렵다. 오히려 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슈까지 있는 상태라면은 오현규 선수를 뽑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앞으로는 또 이영준 선수 역시 미래 자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계속 관철할 것이고 아마도 주민규 선수의 폼이 더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자리를 이영준 선수가 대체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주앙 아로스 수석 코치가 유럽에 나가서 선수를 직접 체크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체크한 선수가 포함이 됐다. 사실은 그 국회 현안 질의가 있는 기간에 홍명보 감독도 같이 나가서 여러 선수를 따로도 보고 또 선수들과 면담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유럽에 벌써 30여 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선수들 특히 미래 자원들에 대한 유심 관찰을 하겠다. 지금 보다 앞으로 또 이 유럽에서 활약을 통해서 더 성장할 선수들까지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텐데 특히 이번 명단에 유럽파 내지 또 중동파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첫 경기가 또 요르단에서의 원정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유럽에서 요르단에 왔다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시차적인 문제, 이동의 컨디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요르단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할 경우에 느낄 체력적인 또 시차의 문제보다는 유럽에 있는 선수들, 중동에 있는 선수들이 거기서 바로 합류를 할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좀 우선돼서 선발된 면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의 김영호 선수 대신 조유민 선수나 정승현 선수나 혹은 이한범 선수 등
유로단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선발이 됐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전 포지션에 걸쳐서 우선시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권혁규 선수가 들어온 것 역시 하이버니안에서 당장 이번 주말 경기도 70분 이상을 뛰면서 셀틱에서는 많은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 하이버니안에 가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선수도 미래 자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9월달 소집 때도 두세 명의 어린 선수를 포함했듯이 이번에 소집한 선수들도 당장 경기를 안 뛴다고 하더라도 함께 호흡을 맞추고 훈련을 하고 경기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를 위해 조금 기회를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상 대표팀이 10월 6일 저녁 9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돼서 국내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출국을 하게 되고 각각 해외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바로 요르단으로 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파와 중동파 선수들이 훨씬 더 이동거리와 또 시차의 차이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선수들이 또 대표팀의 주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요르단 원정은 국내 잔디 상태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 9월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전세기를 준비를 했어요. 요르단에서 한국으로는 직항이 없는데 직항처럼 올 수 있는 전세기를 타고 10월 11일에 바로 귀국을 하기 때문에 9월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히 좀 나이의 영향이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그래도 이번에 안 뽑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또 본인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잘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고 무엇보다 조유민 선수, 정승현 선수가 중동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뛸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몸 상태에 대해서 또 괜찮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이슈가 지금 뭐 대표팀의 운영에 대한 그 질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정당성과 절차 없이 이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대표팀이 힘을 받지 못하고 이런 대표팀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가대표라는 얘기를 듣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10월 경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 전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국회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 과정에서 협회 측에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고 물었고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고 물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게 됐는데 이번에 국회에 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말과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 즉 협회에서 나에게 얘기한 것과 국회에 가서 나왔던 다른 이야기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전원이 이 동의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입장이 다르고 발언이 다르니까 이것을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회의록을 전부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본인도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 회의록을 다 그냥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만약 전체 공개까지 안 된다면 국회 현안 질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10차 회의록이라도 그 10차 회의록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10차 회의 이후 11차 회의는 사실 11차라고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고 전력강화위원장인 정혜성 위원장이 사실상 물러나고 나서 추가로 진행됐고 그 추가로 진행된 회의 자체의 정당성 그 회의 과정에서의 결정에서도 모두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10차 회의록이라도 전체 공개를 해서 또 언론에 배포를 해서 평가를 받아봐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해결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본인도 답답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협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도 그 회의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진실을 알고 싶고 그러니 협회에서 10차 회의록이라도 전체 내용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공개돼야만 누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을 분명히 문체부도 감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 2일에 밝혀질 또 감사의 결과도 굉장히 10월 대표팀의 운영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결론을 좀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10월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고 현재로서는 홍명보 감독 체제로 이 경기를 치르는 상황인데요. 10월 10일 목요일 밤 11시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는 모바일과 PC에서는 쿠팡 플레이로 보실 수 있고 또 TV 채널로는 지상파 MBC에서 중계를 합니다. 이어서 10월 15일 화요일 밤 8시 홈 경기죠.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를 이라크와의 경기는 역시 쿠팡 플레이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PC로 보실 수가 있고 KBS에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6일 일요일 밤 9시에 인천공항에서 국내파가 출국을 하고 해외 리그 선수들은 현지에서 소속팀 일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요르단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만약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선발 출전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과정 속에 9월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오세훈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공격 최전방에서 또 활약을 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무엇보다 상대가 본선 티켓을 경쟁하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결과가 중요한 경기인데요. 다만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홍명보호 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또 하나는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워낙 큰 지금 정당성부터 신뢰부터 또 검증부터 많은 그런 시선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경기가 홍명보 체제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이번 10월 체제를 통해서 이 모든 논란들이 일단락 될 수 있는 그런 감사 결과 또 구체적인 조사 결과 또 이 일정 이후 진행될 10월 22일 국정감사까지 여러 가지 소식들이 10월에도 한국 축구의 정말 중요한 현안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이 관련된 사안들 꼼꼼하게 또 체크해보고 취재해보고 또 가장 좀 균형 잡힌 시각 또 중립적으로 어떤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살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대표팀 과연 어떤 경기를 치르게 될지 또 말씀드린 협회 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한국 축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준TV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